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5분이고요. 얼른 챙겨서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제 알고리즘에 PD수첩에 대한 영상이 나왔는데 전주 M초등학교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5학년 같은 반 학부모 2명이 이제 학교에 한 분 한 분씩, 한 분은 이제 69차례, 한 분은 100차례 넘게 이제 전화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반의 담임교사는 5번 교체가 됐고, 교감선생님은 정신적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취재한 것이 방송이 되었더라고요. 민원의 다양한 내용으로는 자신의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요구를 몇 차례 했었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갔을 때 아이가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학교에 왜 자신의 아이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았냐 이런 듯한 민원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전화가 오면 학교에 전화해서 자신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는 민원, 이러한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담임 선생님께 계속 제기하면서 담임 선생님을 엄청 괴롭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담임 선생님이 5번이 교체가 됐고 아주 명예롭게 TV까지 출연하신 그런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인터뷰에 응하셨더라고요. 진짜 약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는데 웃겨가지고, 본인이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유튜브 보니까 그 댓글창에 어떤 학부모이신지 이제 그 실명까지 거의 공개가 되는 식으로 박제가 되셨던데 좀 안타깝습니다. 같은 교사로서 괴롭힘을 당한 선생님들도 너무 안타깝고 그 반의 학생들도 좀 많이 불쌍하고, 최근에 학교에 막 상식 이상의 범주의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선 넘는 그 정도까지의 민원 제기받아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하도 학생 인권 조례, 학생 하나하나가 개인이 소중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적인 활동들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명목 하에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시스템 때문에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교에 이상한 요구를 해도 학교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방어밖에 없고, 학교에서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맞고소를 하면 되네 하는데, 맞고소를 하는 게 쉽습니까?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저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많이 보는 그런 관점이라,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 그러한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까닭은 결국에는 그러한 요구를 계속 해도 계속 받아주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히 좀 물고 늘어지면서 좀 학교 차원에서도 좀 반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놔야지, 계속 공격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반론만 해주고, 공격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반론만 해주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교는 그냥 지금과 같은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변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거든요. 학생이 학교 안에서 좀 난리를 피우고 학교라는 사회 집단 안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가정교육을 한 2-3달 시킬 정도로 강단 있게 제재를 가하던지, 상습적으로 학교를 찾아오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러한 확실히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학교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지. 최근에 터지는 뭐 서희초 사건이라든지 뭐 왕의 아들, 어제 봤던 그 PD수첩의 그 학부모들처럼 그 학부모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결국 정작 피해를 보는 거는 그 반의 다른 학생들일 거거든요. 교사가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한둘 있으면 계속 거기에 이제 신경이 써질 것이고, 뭔가 교육보다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어떤 걸 더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좀 적어 놓을 필요도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도 남겨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거의 그냥 보육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애들을 그냥 데리고 있는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일 시간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안 좋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거울 치료가 효과적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효과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교육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라가 왜 해줘야 되죠? 나라도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쏟는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시간을 쏟는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헬스장 도착했고요. 운동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운동 마쳤고요. 이제 학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당한 민원은 좋죠. 학교를 투명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어떤 것이든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도 학교를 어느 선에서는 견제해야 되고, 학교도 그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도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듯이 현재는 조금 도가 지나친 상황들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주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제 지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민원에 시달려서 좀 뭐 병가를 쓰시거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뭐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은 가진 않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경향성이 좀 민원이 많아지고
불합리한 걸 요구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고,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런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